우리 국내 정치 문제로 좀 약간 넘어와 보면은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우리 김상 의원님이 정말로 목 놓아서 안 된다. 초장부터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안 되죠. 그 봐요. 될 사람인가 안 되지.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본인 때문에 지금. 저 때문에 예. 안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떻게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란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뭐 경우에 따라 국정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헌정 질서에 다시 위협이 될 때 최전방에서 헌정 질서 수호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한도수 총리 판결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증인적 지위라고 판사님께서 적시하셨어요. 네. 뭐냐면은 공무원은 원래 국민께 충성할 의무가 있는데 국무위원은 더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지켜야 할 보증인적 지위, 자기 의무가 부여되는 아주 높은 그런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지면 순번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자리에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기회주의자가 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담판 없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담판 없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익 보고 원칙도 버리고 신념도 버리고 그냥 이익에 눈멀어서 담탄 없는 도둑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해운이 넘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라서 담을 타넘은 거거든요. 그럼 기회주의자라서 담을 타넘은 그렇게 해서 헌정수호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수없이 본 그래서 그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도 당협 뭐 교육 연수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앉힌다? 저는 일단 거기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전적으로 이미 일찌감치 김상훈 의원님이 엑스표를 그은 거고 우리가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우려했던 대로 부동산 문제라든가 모든 걸 다 병역 문제라든가 입시 문제까지 이렇게 그렇죠. 걸리다 보니까 용납할 수 없는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국 혁신단도 일찌감치 안 된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네. 아니 조국 대표는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네. 수백 배 수천 배를 더 잘못한 사람이 국무회의도 떵떵거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교수 해보셨지만 저는 그 전형이 그런 전형이 있다는데 놀랐어요. 그렇죠. 아니 할아버지가 장관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게 이게 존재해야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저는 대학 시절에 기독교 방송 쪽에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해운 그때 원래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지분이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의 극우적 사상을 가진 그때 제가 발견하고 두 머리를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직접 뵙고 방송을 여러 번 해보니까 해서 기독교 쪽 방송을 몇 번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거와 일맥상통하고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아직도 윤회개인을 하는 쪽에 세력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주권정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의 통합 대상은 헌법을 최소한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 최소한의 기준은 헌정 수호 의지가 있는 뭐 그 헌정 수호 의지 있는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국가 틀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을 지킬 마음을 없는 사람과 무슨 통합을 하겠습니까? 헌법 밖에 있는 사람은 네. 그건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내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보수 중에도 괜찮은 사람과는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전에 이제 지명됐던 통합비서관도 그랬고 이번에 또 이해운 후보자도 그렇고 사실 막상 이렇게 검증대 올려놓으면은 함께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보수 인사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니까 보수란 말을 함부로 네, 쓰면 뭐 안 돼요. 거기는 반보수, 반국가, 반민주. 저는 보면서요. 저 정도로 비리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데 버티는 그 욕심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남은 자기의 자존심과 원칙이나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퇴할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근데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죠. 네. 저 버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동지가 되지만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관시관계거든요. 근데 우리
뭐 정치를 하고 나라 일을 하고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대의로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위하는 방법에서 방법론적으로 뭐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 이 뜻은 최소한 공동체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의 만큼은 뜻을 함께하는 동지여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안에서 통합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공동체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 과는 통합을 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기회주의자랑 뭘 하겠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여쭤보는 편하게 여쭤보는 건데 우리 김상훈님 워낙 일찍 이혼 후보자 안 된다고 글을 올리고 했기 때문에 예. 솔직히 그걸 올렸을 때 네. 혹시 당에 있는 누군가가 네. 좀 말리거나 이렇게 그런 많이- 경우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말리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너무 일찍 올렸어 내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 뜻을 아니 난 대통령 뜻 대통령 뜻을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올린 이유가 뭐냐면 네. 대통령님은 대통령님께서 판단에 따라 바른 일을 하신 건데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국회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그럼요. 네. 국회는 국회의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국무위원회 기준 첫 번째 헌정수 의지가 있는지 두 번째 국정 방향성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재정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네 번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수용성이 있는지 이거를 국회 시각으로 면밀히 검증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이번에 이해훈 장관 지명 철회하면서 대통령님 너무 더 사랑하게 됐는데 왜냐하면요. 저는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류 인정 안 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윤석열. 끝까지 그렇습니다. 자기는 잡아놓은 네. 국대 그리고 스탈린,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오류를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장동현 대표도 자기 오류 인정 안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오류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오류 인정을 못 하거든요.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내 생각은 그런데 너희 생각은 어때? 너희 생각도 마지막 받아들일게라는 게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들어보니까 같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 스탑 이렇게 그러니까 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자정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그게 진짜 능력자고 품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대통령님 대단하다. 난 더 좋아하게 됐어. 김정일 표정이 묘한데 지금 보니까. 전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 끝까지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보다 그러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아니 근데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지명 철회를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틀 전인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 갔거든요.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상욱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혹시 나눈 얘기 없어요 혹시? 예.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글 잘 봤다 이런 거예요 보니까.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험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제가 사실 연초부터 울산에서 좀 시끄럽게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기득권 타파 외치고 막 이러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김주영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상욱이 얼마나 좋은 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사실은 도전적인 지역구에서 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왜 거기서 출발했는지 사과하세요. 그냥. 사과하겠습니다. 가스는 안 되는 곳을 갔어요. 제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품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지금 사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울산시장 출마설이 화마평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고 울산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또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도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김상욱의 도전 여정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길게 얘기해도 돼요. 우선 제가 대의와 공심과 진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더라도 들어주셔요. 대의가 뭐냐 하면 울산이 민주도시가 되어야 한다. 시민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한다. 울산이 지금 보면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화시켜서 시민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주인된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도 사람도 나라도 개방되고 교류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립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울산 보면 울산은 울산 사람이 삽니다가 지금 시장님의 표였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울산이 고립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개방도시, 공정한 도시, 시민중심 도시가 음.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민주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범민주 진영에서 시장이 나와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고립도시, 낙후도시가 된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의로 내세우는 것은 누가 됐든 꼭 제가 아니라도 돼요. 네. 민주도시 만들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가능성과 결단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그렇죠. 또 그 네. 사람이 해주기를 저는 대의를 같이 하는 동지 사이에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우 반갑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의가 없이 사심에 빠져 있으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나면 시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의와 공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 출마 예정인 분들께 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의는 이겁니다. 이 대의를 이루어지실 수 있다면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저보다 더 우수한 분이 나타나면 적극 반갑게 돕겠습니다. 근데 네.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 하면 제가 시장이 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 정치도 중요하고 지방 행정도 중요한데 울산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제가 지역구를 놔버리면 제 지역구는 국민의힘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매우 현실적으로 그렇죠. 매우 네. 높은데 그래서 제일 좋기는 민주당에서 시장님이 되시고 저는 지역구 지켜주는 것이 제일 낫겠죠. 제일 낫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울산과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울산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를 네. 또 고민을 해야 돼요. 말이 좀 길었는데 이제 요약하면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입장은 최선이 아니라 저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이다. 네. 그래서 울산을 민주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 또 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분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저도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때 결단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절차는 밟아 놓되 제가 먼저 하겠다고 자리 욕심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려는 분들 먼저 최대한 하십시오라고 돕고 있고 응원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응원하고 돕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민주도시의 대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진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국회의원 동료인데 김상욱 의원이 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실 때 관찰자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 정치에 늦게 들어왔고 아직까지도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전문가적인 학자. 그리고 네. 기능 어떤 의미에서 이 직능 대표잖아요. 비례대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충실히 살고 있는데 젊고 나중에 이런 미래가 있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올바른 사람이 저는 서사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 개인적으로는 실패하는 서사, 노무현의 서사 그렇죠. 바로 될 수도 있지만 네. 혹시라도 그 원칙을 지키면 결국 나중에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근데 지금 네. 지금 충분히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는 좀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어떤 느낌이냐 네. 하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호랑이가 딱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머리 탁 집어넣고 머리 탁 깨려고 하는 그 느낌이에요. 호랑이 입 벌리는데 머리 집어넣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면 머리 깨져야죠. 그걸 겁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제 사명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대의, 공심, 진심 얘기하는 것이 자리 욕심 내는 것도 사심이라 생각하고요. 명예 욕심도 사심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제가 말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말이 길다. 이미 이럴 수 댓글이 있는데. 보여. 내가 보니까 지금 이미 댓글이 보여.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제 진심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자리 욕심 때문에 시장이 꼭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울산을 민주도시 만들고 싶어요가 제 진심이고 그게 대의고 그걸 꼭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도 사실 두렵지만 호랑이 입에 얼굴 밀어넣는 두렵지만 해야 될 사명이라면 머리 깨지더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요. 그게
수석도 공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두 분의 이렇게 티키타카를 듣다 보니까 말미에 이르러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두 분이 굳이 다른 정당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봉착을 하는데. 뭔지를 하려고. 아니, 그래서 요즘 보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정말 분출하고 있어요. 네. 조국혁신당도 혁신당 나름대로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의견이 많은데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의원님 개인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제정치 특히 제가 미국 전공자예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정치 구조나 정치 문화가 제일 나쁜 것이 한국과 미국입니다. 그 이유는 양진영 대결, 양극화, 양당 구조. 제가 조국당에 온 이유도 지금 통합 기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진보좌, 중도좌, 진보 진영을 공백이 왜냐하면 정의당과 지금까지 있었던 당들이 원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는 선거제도나 이 양당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돌풍은 일으키는데 뿌리는 못 내려요. 아. 저는 이 식으로 가면 우리도 뿌리 못 내린다고 정말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처럼 특히 극우가 준동할 때 이 나머지 연정을 해서 막아내는 게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거든요. 저는 트럼프 같은 인간이 뽑힐 수 있는 건 미국 같은 양극 구조 때문이고 내란 2개월 만에 42% 아니 이준석과 합치면 이기는 수가 나오는 게 이게 정말 부조리한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3당의 문화를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합당이면 그러면 뭔지 알것 예를 같아요. 들어서 예. 정치 개혁을 하고 그걸 하는 그게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들어가서 한다면 말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지분이나 이익 나누기나 몸집 불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고 사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정말 요구를 많이 해왔던 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 정치 개혁 아젠다를 좀 맞습니다. 같이 이행해 달라. 그것은 약속한 사안이 아니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도 네. 처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준수돼야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해놨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재선할 찬스가 더 커졌다. 더 많이 알리는 더 큰 데 간다. 그렇게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 전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해주신 거고 민주당 시각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합당 관련된 제안 소식을 발표했을 때 저희 시청자들 그 여론 같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여론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시기적으로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처음엔 주류였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김상우 의원님도 본인 견해를 표출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욕먹어도 할 말은 하는 쪽이라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아까 대의를 같이 하는 자는 동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이 큰 사람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먼저 드리냐면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명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민주당 민주주의 하는 것 이 뜻을 함께하면 동지예요. 저는 이것이 동지라고 생각해요. 동지 간에 서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숙의라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와 그리고 또 합당한 이유들 이걸 가지고 알맹이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특히 합당, 해산 이거는 당의 존립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보다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비판하시되 아이고 몹쓸 놈 이렇게 하면 인격 비난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유로 드는 것이 잘못된 댓글 이유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댓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 당에서 이게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는 아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려 네. 때문에 그럽니다. 분란의 씨앗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판을 하실 때 저 사람 나빠 보기 싫어 눈 작으니까 저런 소리에 이게 아니고 이유 1, 2, 3 중에 2번 이유는 이런 이유로 잘못됐어. 이래야지 수기가성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기능인 헌정 질서 수호 그리고 사회 통합 원칙 준수 사회 틀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이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진보의 위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반보수, 반진보, 반민주 단체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야 되다 보니 진보가 진보의 목소리를 못 내고 방어하는 데 다 자꾸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대혁명, 노동상실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진보적 아젠다가 못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보의 위기다라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을 볼게요. 만약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뭐 우리 민주당 너무 잘 지내요. 저도 형님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근데 조국 혁신당이 시작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이 이후에 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오면서 조국 혁신당만의 색깔을 갖게 됐고 조국 혁신당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고 조국 한 사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자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지지의 영역과 개척해가는 영역은 민주당보다는 보다 더 진보적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사회에 더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합당하게 되면 당론은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책임정당 수권정당이에요. 그럼 책임정당 수권정당은 개혁보다는 원칙 준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나왔던 진보적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더 진보 쪽을 지지하던 진보적 목소리를 갈망하던 지지자들은 지지를 철회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이 진보적 아젠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수나 중도에 있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못하죠. 반대로 우리 민주당이 원칙 준수, 헌정 질서 수호, 사회 통합에 나서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신뢰를 갖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 스펙트럼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은 진보 쪽으로 영역을 넓혀왔고 우리 민주당은 보수, 중도, 보수 쪽으로 영역을 넓혀왔어요. 그리고 이 힘으로 진보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중도 보수로 스펙트럼을 넓힌 이후에 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의 반보수 반진보적인 시도를 막아왔거든요. 근데 둘이 합쳐버리면 중도 보수에서는 철수하게 되고 진보 쪽에서도 철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1+1이 최소 2는 돼야 되는데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 자칫하면 1+1이 0.8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힘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리스크, 또 하나는 진보적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또 두 번째 리스크, 또 세 번째는 현실 정치적인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국민들 특히 영남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당의 힘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합니다. 한 당의 힘이 너무 집중되면 저걸 어떻게 견제하지라는 경계감이 강한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대 정당 한 당만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미워도 거대 정당을 견제하려면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 권력 견제에 대한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다시 힘을 얻는 근거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보수, 반민주, 반진보 정당이라서 빨리 생명을 끊어야 한다면 제일 좋기는 조국 혁신당이 진보적 아젠다로 우리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랄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조국 혁신당이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민주당 혼자 독주하는 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또 우리 사회 지금 진보 아젠다 위기인데 조국 혁신당이 진보 아젠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더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주면 우리 진보적 공론의 장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동시에 민주당은 이제 틀을 지키는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 통합과 시장 경제를 지켜가는데 더 하면 중도 보수까지 더 영역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항할 때는 지금처럼 서로 힘을 꼭 합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정치가 더 빨리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 논의를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사실은 조국혁신당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상이나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수기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걸로 느껴졌거든요. 우리한테는 사실 예. 갑자기 당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뉴스 네. 받았어요. 근데 뭔가 이제 논의는 이제 이쪽에서 제안을 한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뭐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예, 예.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우혁 씨단 입장에서는 네. 이 상황이 나쁘게 얘기하면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 이게 적대적 M&A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거절해도 민주당은 그러니까, 문제가 네. 되고 받아들여도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저는 다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그 부분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계속 진보적 아젠다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제사를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키기로 한 정치계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지켜야 거지. 예.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우리가 그 실컷 하다 2년 후에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정의당은 안 그랬나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근데 그렇게 네. 해버리면 이제 힘들게 넓혀왔던 중도 영역을 잃게 되겠죠. 아니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성립하려면 저도 동의해요. 약속했던 네. 밖에서 우리가 존재감을 가져야 하려면 오히려 진보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얘기했던 그게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존립 기반들을 저는 지금 예.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도리어 저는 그 생각합니다. 당을 양당으로 굳히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김윤 선배님 하신 말씀처럼 더 많은 진보 정당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많은 진보 정당들이 나타나는 거는 반가운 일이고요. 근데 우리 이 진보 정당들과 우리 민주당이 반국가적인 시도를 할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막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1+1이 2가 되면 좋을 2는 기본값이고 1+1이 3이 될 걸 기대하고 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이 0.8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겁니다. 지금 김윤 선배님 말씀과 똑같은 건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까지 진보적 아젠다를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합당돼 버리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더 이상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진보 영역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보수와 중도의 영역에 확장해 가던 걸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뿐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물리적으로 합하고 나면 이 안에서 파벌싸움, 다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조국 혁신당 출신 민주당에도 뭐 하면 이 안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 버리면 정말 1+1이 0.8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틈을 비집고 구구 정당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 방위 차원에서도 건강한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아니 사실은 된다 합당 생각해요. 제한 자체가 솔직히 말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제한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선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조치인 거고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사실 보면은 이 의원 수는 적지만 의원님이나 뭐 박은정 의원이나 조국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명사 중심의 정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는 사실은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실 득표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의원들 김상우 의원까지 알려진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에 노출된다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따져보면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공식으로서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중요한 포스트에서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메인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 복잡하겠죠.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네. 복잡하겠죠. 그리고 저는 꼭 하나가 되는 것보다 연합이 되는 게 보기에 더 멋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야권 대선 연대 때 예를 들면 네. 그냥 우리 지난 대선 때 그랬잖아요. 여권 연대가 우리 되나 이재명 이거 대통령님 보니까. 만들 네. 때에 다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서 신뢰감을 많이 얻었어요. 단순히 저 한 당의 후보가 아니라 검증받아서 여러 당이 함께 추대한 후보구나에서도 상당히 신뢰감을 더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 당의 힘이 집중돼서 견제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권 정당에 대한 견제가 국민의힘 아니라 다른 당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의 필요성을 없애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발전적인 견제 기능을 더 충실히 해주시고 네. 그 존재감을 뿜뿜뿜 하시고 동시에 저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뭐 구구적 시도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방어를 할 때는 함께 또 힘을 지금처럼 모아주시면 그게 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는 제가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열린 결론입니다. 열린 결론. 네. 만약에 두 분이나 어떤 뭐 일간에서 나오는 그 가짜 뉴스인 뭐
야합이라든지 뭐 결론이 흡수된다는 둥, 뭐, 없습니다. 예, 그건 없는 제가 거죠. 네.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네. 의원님이 당이 뭐 그릇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김주영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네, 저는 참지 네, 않고 가만히, 얘기하실 예. 거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네. 더 이상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이미 조국 혁신당만의 색깔이 있어요. 네. 이미 색깔이 있고 추구하는 아젠다가 있고요. 또 조국 혁신당을 보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당답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의사 수기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 정리된 다음에 제안이 가야 될 텐데 저도 뉴스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도 뉴스 보고 알았다니까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아니, 여하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두 당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요. 네. 열린 결론이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수기해서 맞습니다. 좋은 결론에 도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동지에는 더 굳건해질 겁니다. 깜짝 놀랐어 지금. 뭐 한창 이렇게 다 동지애야 보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같은 동지입니다. 우리의 알겠습니다. 동지에는 더 굳건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